안녕하세요. 천보람 태극도령입니다. 이렇게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물론 일방적인 소통이지만,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겠지만, 또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러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어떤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시간이냐 하면은 이것도 이 주제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밤도깨비 카페를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지금 잘 모르는데 지금 한 5만 명 넘었을 건데, 5만 명에서 6만 명을 향해서 회원 수가 그렇게 이제 나올 건데,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그 손님들이 거기 회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신점이 좋으냐, 이런 사주팔자 철학관이 좋으냐, 이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 반복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영상 찍었던 것 같은데, 대성 TV하고 촬영할 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근데 그게 영상이 나한테 올라왔나, 대성 TV 채널에 올라갔나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안 들여다봐갖고 관심 있게 안 봐가지고 그냥 촬영만 했지 어디로 올라갔나 몰라. 요즘에는 대성 TV의 그 출연을 일단은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안 나가고 있어요. 일단은 보류 상태입니다. 보류, 서로 지금 보류. 제가 조금 신경 쓰는 것도 많고 심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변에서 저를 자꾸 공격하고 디스하고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 때문에 좀 일단은 제가 이제 편하게 방송하고 싶어서 대성TV 쪽하고는 일단은 잠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영원히 뭐 결별한 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헛소문을 많이 퍼뜨리고 뭐 있는데 뭐 대성 TV에서 태극도령이 뭐 잘렸다, 뭐 왕따 당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은 뭐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왕따 당한 것도 아니고 잘린 것도 아니고 그 대성 TV 대표님하고 서로 상의하에 내가 지금 벌어지는 이런 그 현상이나 상황 때문에 잠시 보류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은 대성 TV 대표님이 저한테 처음부터 약속을 한 것이 있고 조력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대성 대표님의 조력을 받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고 며칠에 한 번씩 이 법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로 소통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대성 대표님이 그렇게 필요할 때 태국대원 데려다가 촬영시키고 출연시키고 필요 없을 때 자르고 뭐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그 말을 지어내기 좋은 이런 사람들이 쓸데없는 그런 그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서로 합의하에 잠정 보류 상태고, 일단은 제가 하던 방식대로 제 채널에서만 일단은 제 영상이 나가는 거고, 대성 TV 쪽은 뭐 나중에 뭐 언제가 또 기회가 되면 또 출연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만에 하나 출연을 뭐 꺼리거나 뭐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방송해서 살아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서로 필요하면 만나서 서로 같이 하는 거고,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원수 져가지고 서로 막 소놈 개놈 하면서 싸우면서 원수로 헤어지고 막 원한을 갖고 헤어지고, 그거는 나쁜 거죠. 그렇게 원한을 갖고 이별을 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아직도 언제든지 서로 공적인 문제로는 전화도 되고 문자도 주고받고 하고 있고, 대성 대표님이 법적인 조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대성 대표님, 대성 관계자 직원님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 그 대성 쪽에서 저한테 도움을 준 것만큼 제가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미안한 마음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언젠가는 또 제가 또 보답이 되는 날이 오겠죠. 근데 고마운 그 은혜를 받은 거는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요 시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 대성 TV 채널하고 이렇게 있는 그 이야기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 다시 주제로 돌아가야 되겠네. 신점이나 사주팔자나 요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제 결론은 어떤 것이 딱 중요하다, 답을 내릴 수 없어요. 신점은 신점 나름대로 매력이 있죠. 장점이 있고, 그렇지만 단점이 있고,
또 사주팔자 뭐 이런 그 명리오행을 보는 사주팔자 보시는 분 철학관 뭐 일명 철학관이죠. 철학관도 뭐 장점 단점이 있죠. 보시면은 이제 뭐 그런 신점 본다고 해서 뭐 무당집 대한민국 무당집을 뭐 탐방을 해서 돌아다닌다면은 무당집 신점 잘 본다는데 탐방한 분들은 제 방송 보시면 알겠습니다. 알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신점 본다는데 무당집 다녀갖고서 뭐 그렇게 쫄깃한 거 뭐 뭐 뾰족하게 막 아우 막 감탄할 정도로 신점 그렇게 잘 나온 곳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신점 보는 무당들 찾아가갖고 그렇게 신통방통하게 신점 본 사람 있냐고요? 몇 명 있냐고? 없단 말이야. 근데 어쩌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맞는 얘기 있는 것 같다 싶어갖고 그런 거를 좀 공감하고 느끼겠지만 신점 본다는 무당집 5군데 다녀보면서 똑같은 점괘가 소름 끼치게 나온 적이 있냐고요? 이 집 가면 틀린 말, 저 집 가면 또 다른 말, 이 집 가면 또 다른 말, 자꾸 뭔가가 막 자꾸 서로 일맥상통하지 않고 다 다른 소리 하잖아. 근데 1번 무당도 신을 모셨고 2번 무당도 신을 모셨고 3번 무당도 신을 모셨고 5번까지 다 신을 모셨어. 신의 말을 전달하는 무당들인데 신점을 보는 무당들인데 왜 이 신들이 각각 다 틀린 점괘를 주냔 말이야. 사람은 하나인데 이 집 따로 저 집 가니까 딴소리하고 저 집 가니까 딴소리하고 5번째 집 가니까 딴소리하고 이 신들이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 5군데에 있는 신들이 다 제각각 신이 아니란 얘기야. 신이 온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5집 중에서 조금 근사치로 많이 잘 맞춘 곳은 있겠지. 그 집은 그나마 조금 뭐 신빙성 있고 마음이 가겠지만 나머지 4집은 신이 없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탈락한 거야. 신 모시고도 신점 문당 있는데 갔더니 맞는 소리도 안 하고 하나도 안 맞네. 그러면 이 무당이 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신이 진짜 있고 모셨다면은 내가 궁금한 거 속 시원하게 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쪽지게처럼 막 다 나와야 되잖아. 근데 신점 보러 가서 그렇게 다 나왔냐는 얘기지. 안 나오죠?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또 잘 맞을 때는 신기한 게 또 많이 나와요. 나만의 비밀, 나만이 알고 있는 거, 뭐 어떨 때는 뭐 팬티 색깔까지 뭐 맞추기도 하고, 뭐 신기한 거, 얼마 전에 헤어진 남자한테 돈 뜯기고 헤어진 것까지 막 그런 것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 맛으로 신점 잘 보는 곳을 찾기는 하는데 그렇게 나랑 인연이 돼서 잘 맞추는 곳을 찾는 거는 쉽지 않다. 10군데 돌아다녀봤자 한 군데 있을까 말까 하는데 10% 정도의 확률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무당을 만날 확률은 8, 90%야. 근데 나를 소름 끼치게 감동시킬 수 있는 신점 보는 무당은 10%밖에 안 돼. 매우 확률이 없는 거야. 그러면 사주팔자 철학으로 보는 곳, 사주팔자로 보는 곳은 그래도 공부가 제대로 됐다면 가는 곳마다 핵심적인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는 나옵니다. 5군데 가면 그래도 한두 군데 빼고는 3군데, 4군데가 비슷한 얘기가 나와, 흐름이. 그러면은 자, 어떤 게 좋을까요? 5군데 갔는데 한 군데에서 그래도 잘 맞추는 신점이 좋을 것인가? 10%의 확률이 있는 신점으로 가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확률적으로 볼 때 확률적으로 40%, 50%, 60%의 그래도 비슷한 이야기를 내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확률이 좋은가? 지금 이것만 봐도 그래도 공부가 된 이런 그 철학관 오래된 선생님들, 잘 보는 선생님들에 한해서 말하는 겁니다. 엉터리 철학관도 많아요. 한 20, 30년 넘은 철학관으로 가면 그래도 내 사주 운명에 대해서는 50%, 60% 이상의 이야기를 조언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점이 좋으냐, 철학관이 좋으냐, 정답은 없어. 잘만 보면은 진짜 그 10% 내외에 드는 무당집을 간다면은 아이고 나도 가보고 싶어. 나도 가보고 싶어. 궁금하잖아. 그렇게 신통방통하게 신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무당 있으면 나도 가보고 싶어. 그런데 그런 무당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만나본 무당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내가 못 만났어. 근데 그런 무당이 있다면 나도 한 번은 만나서 차라도 한번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나도. 근데 아직 없어. 내가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나를 끌어당기는 무당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나는 찾지를 않아요. 신통방통하게 점사보는 무당? 나는 아예 찾지도 않아.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신통방통하게 신들려서 뭐 보는 스타일은 또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신기가 없는 것도 아니야. 신기가 있어. 근데 이 신기가 사람마다 막 다 발동돼서 뭐 백발백중으로 막 신이 실려갖고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건 또 아니에요. 신이 왔다 해서 막 오는 사람 100이면 100명 다 그렇게 얘기 안 해주거든. 그렇지만 신기가 없다고 할 수도 없어.
신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운도 있고. 그런데 저는 또 이제 사주 공부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완이 된 상태죠. 신기도 있고 사주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그 사람의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또 앞으로의 인생의 행로, 지금 현재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 갈림길에서는 그래도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언자 역할은 저 나름대로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려고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주려고 저도 신을 모시고는 있지만 그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사주 공부도 했던 거고요. 장점 단점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플러스 시킨 거예요. 사주 보는 건 양으로 볼 수 있고 신점은 음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음양 조화가 돼야 점사가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무당들은 그냥 음적인 것밖에 없어. 그냥 무조건 오로지 신이야. 근데 신이 진짜 그냥 꽉 차들어서 그냥 강력하게 들어와 있으면 좋은데, 강력하게 신이 들어와 있는 무당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 무당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래. 그러면 사주 공부한 분들은 그분들도 뭐 신기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당처럼 막 접신이 돼 갖고 또 그건 아니거든요. 머리 좋고 학문적으로 뭐가 관심이 있어서 사주 공부를 해서 상담을 하는 또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철학관 중에서도 신기가 있는 철학관이 또 있어요. 그 박사주라는 분이 있는데,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은 사주로 봐도 뭐 언제쯤 몇 월 달에 뭐 불나는 것까지 맞췄잖아. 그거는 사주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점이야, 거의. 사주로 봤지만 신이 가미가 돼서 때렸기 때문에 올년도 8월 달에 불 조심해라. 근데 8월 달에 진짜 불났다는 거야. 이거는 신점이에요. 사주로 봤지만. 근데 그 박사주님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만큼 그렇게 맞추질 못해. 왜? 신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박사주라는 분은 꼭 산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사주 보는 사람이 공부를 집에서 책상에서 공부하지 왜 산에 가서 기도를 했겠냐고. 영을 받으러 간 거예요. 영. 사주도 공부했지만 사주에 없는 영을 채우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로 보면서도 신점 같은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도둑 조심하라 하겠는데 도둑이 진짜 들었대. 예, 제가 대전에서 상담하면서 그 박사주라는 사람한테 갔다 왔던 사람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해서 어떤 스타일로 점을 본 것이냐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대부분은 그분도 철학관으로 운영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맞추는 거를 봤을 때 기도 다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 이분은 신기가 있는 철학관이다. 그걸 영철학이라고 하거든요. 철학으로 보는데 영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산에 가서 기도도 하는 거죠. 근데 신기가 없는 제자들은 공부하면서 산에 가서 선생님처럼 기도해도 그게 안 나와. 선생님처럼 안 나와. 그렇게 소름 끼치게. 딱딱 안 맞아 들어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만이 하늘에서 내려준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보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무당들보다 더 소름 끼치게 잘 보는 사주 선생님이 있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뭐 신점이 좋으냐, 뭐 사주가 좋으냐, 이거는 의미가 없어. 잘만 보면 사주풀이로 봐도 신점으로 보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더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고요. 뭐 신점으로 봐도 신통치 않고 맨날 돈만 낭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굳이 하나 추천을 해드린다면, 사주팔자 공부가 20년 이상 되시고 산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인생 상담을 돈 내고 받아도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냥 신받았던 무당한테 찾아가는 것보다 저는 사주 공부 철학관을 20, 30년 넘게 하신 분한테 찾아가는 거를 저는 솔직히 권장을 해드립니다. 무당들 그렇게 시통방통하게 보는 무당들 요즘에 별로 없어요. 이 대한민국의 그 혈맥이 도로 교통으로 인해서 막 뻥뻥 산을 깎아놓고 뚫어놓고 해가지고 이 산의 기운이 그렇게 영험하게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혈맥이 산의 기운이 다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당들이 술 먹고 담배 피면서 산에 막 또 떠돌아 댕겨봤자 그렇게 신의 영험함을 내려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 무당들은. 옛날 무당들은 뭐 그냥 막 날라다닐 정도로 막 팍팍 날라다니면서 막 그렇게 막 빌어먹으면서까지도 막 소름 끼치게 막 쪽집게, 진짜 쪽집게 무당처럼 점을 봤다고 하는데, 요즘 무당들은 그런 무당들 거의 없어요. 다 막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생활 공간도, 그리고 산에 기도도 잘 안 가고 또 돈 욕심에 너무 쪄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기가 맑게 들어와 있는 무당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그럴 바에는 그냥 사주 공부로 사주풀이로 20년, 30년 계속 연구해서 공부하면서 상담해 온 선생님이 있다면 이쪽이 돈 값어치를 더 하게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점이 좋으냐, 뭐 사주팔자 철학관이 좋으냐, 그거는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야. 무당을 잘 선택하면 거기가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무당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게 좋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철학관이 뭐 이런 구타라고 가스라이팅을 안 하잖아요. 자식이 앞길이 깜깜이 같고 막 살풀이 해야 돼, 구태해야 돼, 이런 소리는 안 하잖아. 철학관 가면은 그렇잖아요. 예? 너 굿 안 하면 남편이 다리가 불구가 된다, 사업이 망한다, 굿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무당들이 너무나 무속 세계를 타락시켰어. 겁을 주고 막 사람들 돈을 빼먹고 사기를 쳐가지고 썩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철학관 가서 편안하게 상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점이 좋으냐, 철학관이 좋으냐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1부, 2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